뉴욕 월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떠나 한국식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선택한 곳이 맨해튼의 고급 주거지역도 부촌으로 유명한 어퍼 이스트사이드도 아닌 한인들이 모여 사는 뉴욕 외곽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뉴욕 부동산을 다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카페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감동 한 잔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해외 인사인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AI 기업 수석 개발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스탠포드 AI 연구소 출신으로 구글과 메타를 거쳐 현재는 자율주행 AI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신기한 변화의 시작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연봉 50만 달러의 스톡옵션까지 받는 AI 전문가로 테슬라와 구글에서 러브콜을 받던 사람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보이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주말이면 개인 요트를 타고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세대에 개인 헬리패드까지 있는 집에서 살던 제가 어떻게 한국식 아파트의 전도사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과 현대, 그리고 BTS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처럼 좁고 복잡한 도시겠거니 했죠.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형 금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AI 기술 총괄 책임자로 파견되어 3개월간 서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전수해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기 은행들은 아직도 종이 서류를 쓰고 있을 텐데 이런 편견 가득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였습니다. 호텔이 아닌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고 했죠. 당시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의 악몽 같은 아파트 생활이 떠올랐거든요. 녹슨 파이프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 매번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새벽마다 울리는 화재 경보, 거기다 35층이라고요? 지진이 나면 어쩌죠? 마이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한국 지사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에 AI 비서 시스템을 자랑하려는데 그가 한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마이클 씨, 그건 장난감 수준이에요. 한국의 스마트홈을 경험하면 깜짝 놀랄걸요? 그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장난감이라고요? 게다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실리콘밸리보다 앞섰다고요? 하지만 그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달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편견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동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찾는 과정은 충격적이었죠. 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공항 앱이 실시간으로 제 가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벨트 번호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나?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앱을 만들어봤지만 이렇게 실용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묵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본 듯한 미래도시가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탁 트인 중앙광장, 세련된 조경, 밤하늘을 수놓은 3개의 초고층 타워.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라고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콘시어지처럼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모든 방문객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이 기본이었고 모든 방문자의 동선이 AI로 관리되고 있었죠. 35층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두 번째 현관, 이른바 중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문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시스템인지 깨닫게 되었죠.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 냄새 차단, 방범까지 이중 보안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발바닥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고? 처음 경험하는 온돌 난방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믿기 힘들겠지만 이곳은 바닥 전체가 따뜻해. 마치 호텔 스파의 온열베드 같아.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제 전용 주차 구역으로 안내해 주었고 주차 공간의 LED 조명이 저를 위해 켜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던 제가 이런 시스템을 보고 감탄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주말이 되자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문화였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입주민들이 함께 요가 클래스를 듣고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구나.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공유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간단히 운동을 하고 단지 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수영장에서 몇 바퀴 수영을 하고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더 놀라운 것은 제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통근 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 덕분에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왜 미국에는 없을까? 우리가 기술은 앞섰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혁신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해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현대기술과 만난 결정체였던 거죠.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에 첨단 IoT 기술을 접목하고 밥상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공유 주방을 만들어내는 식으로요. 마이클, 이제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프로젝트 파트너인 김 부장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걱정이에요.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미국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는 이미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3개월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저택이 더 이상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도, 프라이빗 수영장도, 세대의 자율주행차를 수용하는 넓은 차고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요. 아내 캐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요가 매트를 깔고 누워있곤 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은 서울에서 경험했던 온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바람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목이 아파요. 천식이 있는 딸 에밀리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온돌 난방이 있었다면 아침마다 차가운 마루바닥을 피해 급하게 슬리퍼를 찾는 아내의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것들도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알렉사에게 음성 명령을 하면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나오는 정도.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첨단 시스템에 비하면 여긴 장난감 수준이었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몰래 검색하고 있던 한국 건설사들의 자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집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시스템을 여기 도입하는 거예요. 온돌 난방, 이중 현관,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동영상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특히 천식이 있는 에밀리를 위한 공기청정 시스템과 온돌 난방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식 스마트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죠. 거실 바닥에 전기식 온돌 매트를 깔았고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곳곳에 두고 가습기도 설치했죠.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변화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완벽한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큰 뉴스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동료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의 건설사가 미친 걸 짓고 있다더군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라는데. 호기심에 찾아간 모델하우스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고 오히려 더 발전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을 통한 완전 자동화 주차 시스템,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까지. 사실 처음에는 왜 바닥을 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기를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바닥을 데운다니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난방은 천장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가웠는데 온돌은 발밑부터 자연스럽게 체온을 데워주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호흡도 편했고 특히 천식이 있는 제 딸 에밀리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건조한 난방 공기 때문에 고생하던 우리 아이. 이런 온돌 난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집안의 모든 것이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 난방, 환기, 방범,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미리 호출할 수 있었죠. 여기 보이시는 앱으로 모든 걸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자존심이 살짝 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개발한 우리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여기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알아서 온도를 조절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섬세하게 일상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잠시 바닥에 누워본 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파트의 따뜻한 바닥이 마치 거대한 온열 매트처럼 제 온몸을 감싸 안았고 뭉친 근육이 절로 풀리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잠을 청해보았는데 이것이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었는데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도서관, 키즈카페,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 입주민 전용 카페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몇 번 타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함께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구글 출신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한국은 하드웨어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 도시의 프로토타입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지의 모든 시설과 설비가 디지털로 복제되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고급 빌딩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제 저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고 나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마이클, 정신이 나갔어. AI 업계 최고 전문가가 실리콘밸리 중심가의 호화 저택을 팔고 한인타운 근처로 간다고. 이건 자살 행위야. 페이스북의 수석 개발자인 제 친구 마크는 더 심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실리콘밸리 라이프를 포기한다고. 게다가 아파트라니. 이건 당신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한 임원이었는데 그도 6개월 후 이곳에 제 이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락이 온 거죠.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트렌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선택이 실리콘밸리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전문가가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을 버리고 한국식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거 형태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미래, 도시의 실현이죠. 실리콘밸리는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을 혁신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의 지혜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완벽한 생활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이 기사는 부동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처음엔 저를 비난하던 이웃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체험존에서는 모두가 신기해했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 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건 혁신이야. 우리가 앱으로 구현하려던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잖아. 구글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클라우드에서 삶의 혁신을 찾으려 했다면 한국은 이미 현실에서 그것을 이뤄냈네요. 이제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우리 단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고급 주택들이 하나둘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알토와 멜로파크의 고급 주택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단지의 입주민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0% 이상이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구글, 메타, 애플의 고위 임원들이 이웃이 되었고 심지어 유명 벤처 캐피털의 파트너들도 여럿 있었죠. 우리 단지의 커뮤니티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의적인 문화와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거죠.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테크 세미나가 열렸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코딩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최고야. 딸 에밀리의 천식은 온돌 난방과 공기청정 시스템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아내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옥상 정원에서 실리콘밸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건설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설계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소식은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이들은 한국의 건설사들과 협력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하려던 것을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로 실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구글의 스마트홈 담당 부사장이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월가 임원들이 우리 단지를 견학하러 왔고 LA의 부동산 개발사들은 한국 건설사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식 스마트 리빙 펀드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와 기술을 미국 전역에 전파하기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실제 삶의 혁신을 추구할 때입니다. 유명 벤처 캐피털의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어느 날 CNN에서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꾼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인터뷰 중 앵커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선택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찾아 선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건물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지에서 시작된 스마트 시니어 케어 시스템은 이제 실리콘밸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돌 문화와 최첨단 IoT 기술을 결합해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기술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한 의료기기 회사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전통적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어요.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죠.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스마트 러닝 허브 프로그램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최첨단 시설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식 공동체 문화 속에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고 있죠.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저를 비난했던 친구 마크였죠. 그는 이제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네요. 기술은 결국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더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마트 리빙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와 기술을 벤치마킹해 미국의 노후 도시들을 재생시키겠다는 계획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도시 설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식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사옥은 한국의 건설사가 설계를 맡았고, 애플은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을 자사의 플랫폼에 통합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애플의 CEO가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냈으니까요. 얼마 전 딸 에밀리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다고 해요. 너희들은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에밀리가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처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다음 세대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단지의 옥상 정원에서 실리콘밸리의 일출을 바라봅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어가고 있죠.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팝이 음악 산업을 바꾸고 K-드라마가 콘텐츠 산업을 바꾼 것처럼 이제 K-리빙이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 전 한 부동산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주거 문화는 수천 년의 지혜와 첨단 기술이 만난 결정체입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주거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입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몇 년 후면 이런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3개월이 어떻게 제 인생을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바꿔놓았는지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카페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국의 어떤 점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부심과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카페였습니다.